네, 오늘 펀드 ETF 시간이고요. 펀드 ETF를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포트폴리오 상에서 예금 적금보다는 뭐 수익을 높게 내겠다 이런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특히 퇴직연금 관리가 이제 전부 다 물론 예금, 적금, 채권 같은 안전 자산도 있지만 펀드 ETF가 아주 그냥 대중화 돼가지고요. 이제 다양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꼭 내가 뭐 펀드 ETF를 잘 알아서 수익을 많이 내자 이게 아니라 상품을 이해하고 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지금부터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이제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거죠. 경험들을 좀 해보시고 익숙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고, 특히 펀드도 중요하지만 ETF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대중화되어 있고 복잡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수익을 내고 안 내고는 펀드 운용하는 운용사나 어떤 시장의 역할이 더 크거든요. 우리는 그걸 상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고를 수 있고 어떻게 매매하고, 그리고 특히 세금을 어떻게 내고, 그리고 세금을 가능하면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위주로 좀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적금이 막 이자가 높은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반면에 이제 대출금리도 많이 올라서 갑자기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그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에 좀 발맞춰가지고 그 투자에 관심이 많거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시다 보면 지금은 고금리 시대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다변화할 것인가, 자꾸 이런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하지만 큰 틀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큰 틀. 뭐냐면 지금이 과연 고금리 시대인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은퇴자나 퇴직하신 분이나 내가 일을 안 하고 현금만 가지고 넣어놓고 이자를 받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이자만 받고 내가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왜냐면 그만큼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금리가 높은 거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고금리 시대에 일하는 건 약간 착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런 흐름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 대안들을 찾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잘 모르는 주식과 채권을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도움을 받아서 편안하게 간접 투자를 할 것이냐. 간접 투자가 펀드와 ETF인 거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적금의 월적립이나 적금의 이자 적용 방식은 이렇습니다. 100만 원을 1년을 적금을 붓는다. 계산을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10%로 가정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이자가 120이 아니라 한 65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이유는 첫 달치의 100만 원만 1년치 이자를 지급을 하고요. 마지막 달 투입한 100만 원, 12개월이니까요. 네, 10%의 한 달치 이자만 지급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효 이자가 보통 한 54%.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적금 이자 계산할 때는 원금 전체 금액에다가 여기 이자를 곱하고 이걸 곱하고, 그죠? 10%를 곱한 다음에 54%, 0.54 하면은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펀드 할 때도요, 펀드를 적립식으로 합니다. 매월 적립식으로 할 때도 내가 1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시장 수익률, 뭐 코스피나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거는 많이 올랐는데 내 펀드는 그만큼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가 다 이렇게 우리는 적립식으로 했을 때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간접 투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주식과 채권 투자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주식과 채권을 직접 투자한다, 직접 사고 판다 하는 거를 이제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직접 투자. 펀드는 간접 투자죠. 그래서 이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할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할 건데 2억짜리 사업을 할 건데 나는 돈이 1억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본 1억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1억이라는 자금을 뭔가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든. 동업자를 구해서 1억을 투자받는 건 주식을 내가 50% 발행을 하는 거죠. 전체 주식의 50%를 투자자한테 준다. 판다는 얘기고요. 1억을 빌려왔습니다. 남한테 빌려왔다. 이게 이제 채권이죠.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판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한테는 이자를 줘야 돼. 이런 조건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해서 주식과 채권의 차이가 간단하게 구분이 될 거고요.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면 이렇게 5천만원 수익이 나고 5천만원 손실이 날 수 있는데요. 주식을 투자한 사람은 내 투자한 그 비율만큼,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비중만큼 손실과 수익을 공유합니다. 채권을 산 사람, 그죠?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여전히 그냥 이자를 받아가는 구조이죠. 1억을 빌렸으니까 500만원 받는 거죠. 5%의 이자를 받는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과 채권의 차이인 겁니다. 리스크가 있죠. 주식도 리스크가 있죠. 주식도 회사가 망하면 주식이 휴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이제 망하면 문제가 있고요. 채권도 무슨 위험이 있죠? 부도 위험이 있죠. 부도. 회사가 망하고 빚을 못 갚으면 채권도 이제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뭐 거의 대부분 아마 주식 투자라는 걸 조금이라도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해보신 분들은 이런 기억이 있을 건데, 주식을 투자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 공감하실 건데, 일단 우리는 잘 몰라요. 정보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마지막 단계의 정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저가주, 좀 좋은 주식, 비싼 주식을 좀 사면 좋잖아요. 우량주를 산다고 하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적고, 나는 좋은 주식도 좋지만 좀 주식의 숫자를 늘리고 싶다 하는 이제 욕심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저렴한 걸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 투자한다. 그러니까 나눠서 분산 투자, 삼성도 사고 현대차도 사고 이렇게 미국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분산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다 이유가 있죠. 적은 돈, 자금이 여유롭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욕심이 좀 있을 겁니다. 빨리 수익을 내고 싶다. 나는 여기에다가 투자해서 여기서 뭔가 결판을 보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기실 거고요. 그리고 일시에 투자하고 단기 투자한다. 일시가 뭐죠? 일시? 한꺼번에 투자해버린다. 지금이 투자의 적기이고 지금이 바닥이다. 근데 이제 꼭 내가 투자하면 더 떨어지고, 그죠? 내가 팔면 다시 오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분할 투자라는 개념이 있죠. 지금 좀 투자하고 좀 나중에 좀 떨어지면 더 투자하고 이런 분할 투자 개념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은 내가 이제 또 매매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자꾸 팔아버립니다. 매매가 잦을수록 수익이 떨어진다는 건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투자한다. 단기 투자. 지금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이런 욕심 가지고 하시다가 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하면서 실패하는 경험들을 좀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걸 이제 반대로 하면은 당연히 잘 될 것 같죠. 반대로 하면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이게 개인이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펀드죠. 펀드. 전문가 그룹, 운용사에서 우량주. 어떻게, 왜? 펀드는 자금이 되게 커요. 엄청 큽니다. 몇십억짜리도 있지만 1조 단위가 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펀드의 자금력을 이용한 우량주에 분산 투자한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펀드 적립식으로 하거나 장기 투자, 특히 뭐 연금 같은 투자, 그죠?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장기 투자 같은 거 하시면 되게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게 펀드다 하는 거죠. 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여기저기에 투자합니다. 채권, 주식, 부동산, 광물, 에너지원을 투자해서 돈이 되면 다 투자해서요 수익을 냅니다. 수익이 나면은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만큼 비율로 다시 나눠준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펀드 고르실 때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 펀드, 우리 채권에만 투자하는 펀드는 채권형 펀드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펀드 한다고 하면 주식형 펀드를 많이 하는데 여기다가 주식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무슨 펀드 이제 주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펀드는 주식에다가 60% 이상, 네, 채권형 펀드면 채권의 60% 이상이고요. 혼합형 펀드는 뭐냐면, 혼합형 펀드는 펀드 이름이 채권 혼합이면 채권 비중이 높아요. 주식 혼합이면 주식 비중이 높다 하는 거고요. 좀 섞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형 펀드하고 주식형 펀드를 비교해 드릴 건데, 우선 채권형 펀드를 보기 전에 이 채권에 대한 걸 약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권에 대한 거 여기 보면 제가 제목을 회사채 단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단기. 네. 회사채는 뭐죠? 기업체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든 기관이든 나 요 회사 괜찮으니까 안정적이니까 뭐 1년에 보니까 수익률이 한 5% 정도 나는 거네요. 여기다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TKG 태광이라는 회사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잔존 만기가 남아있죠. 2년 5개월 동안만 회사가 문제가 없으면 나는 원금을 다 회수하고, 그죠? 원금을 회수하고 여기 보면 표면금리 이자도 받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표면금리, 원래 지급받는 금리는 2.3%밖에 안 되는데 수익률이 5%를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채권은 액면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채권은 액면가라는 게 무조건 10,000원인데 채권을 팔 때 이렇게 저렴하게 팝니다. 약간 할인시켜가지고 9,500원 이렇게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2년 5개월 동안 할인된 금액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그리고 만기 됐을 때 원금 상환은 한 개에 10,000원씩 상환해 줄 거잖아요. 그걸 더해가지고 이자 수익까지 합쳐가지고 연 5%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상품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펀드 안에 채권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아까처럼 단기 채권이니까 1년짜리, 2년짜리 정도 남은 채권들, 회사 채권들을 모아서 만든 펀드이죠. 그래서 펀드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막 경기가 이렇게 막 자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 빨간색 라인이 펀드인데 수익률이 되게 깔끔하게 유지가 됩니다. 왜냐면 보면 이렇게 만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고 회사들도 안정되면은 굳이 회사가 부도가 날 이유도 없고 만기 때 원금 상환도 잘 되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줍니다. 매년 수익 마이너스가 되는 해가 없죠. 이렇게 쭉 수익이 나고 있죠. 이런 게 채권형 펀드인데 특히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걸 찾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건데 우리 그냥 그런 개념이 있죠.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채권은 반대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채권을 하면 무조건 안전한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국채가 있어요. 국채. 국채는 보통 우리가 장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이런 게 국채잖아요. 만기가 길어요. 잔존 만기가 16년 8개월 막 이래요. 물론 중간에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지만 이렇게 만기가 길고 매매 단가 보세요. 매매 단가 7,400원밖에 안 돼요. 10,000원짜리인데 되게 싸게 팔죠. 왜냐면 이렇게 만기가 길고 이자가 그렇게 수익이 높지 않으니까 일단은 싸게 팝니다. 싸게. 할인을 많이 해줘야 투자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실제 이자는 싸요. 1.1%밖에 안 됩니다. 네, 1.1%밖에 안 되고 대신에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수익은 나쁘지 않다. 요거를 모아놓은 채권형 펀드 장기를 보시면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오락가락해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올라간 이유가 뭐죠? 떨어진 이유가 시중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아까 보시면 작년에 7,000원대였다가 올해 채권 가격이 6,000원대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채권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이면 무조건 안정적이다 이건 아닌 거예요. 단기 채권은 안정적일 수 있고 장기 채권은 상당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 펀드 고를 때 무조건 나는 주식형 펀드가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나는 채권 하겠다. 그랬을 때도 이 장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단기 채권 펀드. 그죠? 회사채 짧은 거나 아니면 펀드 할 때 단기 채권을 하셔야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장기 채권은 뭐가 있다? 변동성이 크다 하는 거죠. 채권 개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는 거죠. 장기 채권들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투자할 때 펀드 고를 때 대부분 그거죠. 펀드 한다는 이유는 주식형 펀드다 이 얘기죠. 주식형 펀드를 한다. 주식을 여러 가지 모아놓은 펀드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펀드 이름이 있죠. 길죠.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 뭐 증권자 투자 신탁 주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셋플러스는 이 펀드를 관리하는 운용하는 운용사 이름. 글로벌 리치 투게더는 펀드의 어떤 특징. 글로벌 뭐이니까 이제 해외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식 뭐죠? 주식의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한다 이런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증권자 투자 신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이거는 펀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펀드는 모바일로 가입한다. 모바일 증권사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펀드 규모는 크죠. 3,500억 정도니까 뭐 규모가 큰 펀드인 거죠. 근데 우리 은행이나 증권사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펀드를 검색해서 가입을 할 때, 투자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죠? 수익이 잘 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자료는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쭉 올라갔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수익률도 보니까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 괜찮아요. 설정 이후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365%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수익률 잘 나고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약간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좀 회복하고 있고
이것만 보고 우리는 보통 펀드를 고르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아니면 모바일에서 골라서 서치해가지고 가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자료이긴 한데요. 더 볼 게 뭐냐면 펀드가 뭐 하는 거죠? 돈을 모아서 좋은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거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분산 투자는 잘하고 있나? 일단은 글로벌 분산을 봐야 되겠죠. 해외 펀드니까 미국에다가 한 60%, 유럽과 아시아에다가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있네요. 굉장히 좋은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미국, 프랑스 뭐 이렇게 해서 일본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지역별 배분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운용사나 펀드 자료를 딱 받아보시면 이게 나와 있거든요. 자산 구성과 종목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통 종목이 한 100개 정도 들어가 있지만 탑10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쫙 보십시오.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회사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테슬라, 엔비디아, 반도체, 루이비통 명품 있죠. 페이스북도 있고 MS도 있죠. 알파벳. 여기는 제약회사죠. 그리고 애플, 에르메스. 여기도 제약회사죠.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회사에 딱 투자가 되는 펀드고 한 종목당 비중이 되게 작습니다. 크지 않아요. 상당히 그러면 많은 종목에다가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펀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작년에는 엔비디아가 없었는데 올해는 좀 넣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중이 좀 적었다가 좀 높였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운용사에서 자꾸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어떤 환경을 보면서 여기도 요 제약주도 좀 올렸죠. 이렇게 올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기술 서비스와 내구재, 소비재, 건강기술에다가 보니까 주로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드 성격도 알 수 있겠죠. 운용사 컨셉. 기술주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명품, 예를 들면 경기가 안 좋아도 명품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건강기술, 헬스케어도 뭐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펀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해왔던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앞에 수익률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것까지는 좀 보고 펀드를 고를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볼 수 있냐?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적당합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펀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간접 펀드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자주 보이실 건데요. 재간접 펀드는 뭐냐면 일단 펀드 이름 볼게요. 피델리티라는 운용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운용사가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운용사인데 우리나라에는 회사만 있습니다. 회사만 법인만 있는 거고요. 재간접 펀드는 뭐냐면 보면은 재간접 펀드 아까 주식형 펀드랑 주식에 투자하는 건 똑같은데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이게 뭐지? 규모는 되게 크죠. 펀드의 어떤 그 자산이요. 뭐가 종목이 없어요. 종목이 안 나와 있고 펀드에다가 여기 보시면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에다가 98%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자금을 모아서 자기네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펀드에다가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펀드를 조성해서 다시 펀드를 산다. 이렇게 해서 펀드 오브 펀드, 재간접 펀드라고 하는 겁니다. 재간접 펀드도 그 안에 또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시면 수익률 좋아요. 수익률 꾸준하게 좋고 되게 높죠. 5년 수익률이 거의 뭐 100% 정도 되고요. 설정 이유가 2015년 설정이기 때문에 238%니까 꾸준하게 수익도 잘 나고 있는 펀드입니다. 상당히 양호한 수익을 내고 있죠. 그리고 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정보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글로벌 펀드가 뭘 하고 있는지 보통 아까 여기 보면 대부분 다 기술주잖아요. 테크놀로지 펀드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렇게 타이완 반도체, 아마존, 애플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딱 보이네요. 재간접 펀드도 상당히 좋은 펀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양호하고 포트폴리오 괜찮고 펀드 보수가 괜찮으면은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보다 더 장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